찬란했던 그 시절, 아름다웠던 우리의 인연. 절친이었어요. 4년 내내. 또 친했으니까 또 동아리를 데리고 갔죠. 빛나던 우정, 그리고 내 인생 유일했던 사랑. 꿋꿋하게 나를 사랑해주면서 결혼을 해줬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찬란하게 빛나던 인연은 치 떨리는 악연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왜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교활하고 겉모습에 뛰어난 애예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여자. 뭐예요?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 아닌가. 근데 뭔가 있어서 그냥 내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다 그 소문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된 그들의 거짓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답니다. 떨어져 나가라고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말 듣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동네에 퍼져버린 흉흉한 소문. 그 소문의 중심엔 한 여자가 있다는데요. 매일같이 이곳에 포대자루를 끌고 나타난다는 그 여자. 자루에서 꺼낸 건 입간판이었습니다. 10여 개의 입간판을 사거리 곳곳에 세워두고 있다는데요. 아 이거 궁금하네요. 자기 남편이 뭐 여자를 얻어갖고 사는 거고요. 억울해갖고 그런 거지. 그 남편을 돌려달라. 둘이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이제 누가 알려줘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서. 바람난 남편 때문에 1인 시위 중이라는 여자.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혹시 여기 이렇게 네네네네. 어떤 일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하고요. 대학교 교수인데 쟤도 유부녀고 우리 남편도 유부남인데 둘이 불륜관계예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로 결혼 37년 차 부부. 하지만 주현 씨의 남편은 현재 여기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혼자 만나고 계신 거예요?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요 지금도. 이렇게 1인 시위 하는데도. 아파트를 지금 저거 20억이거든요 거의. 49평을 딱 사주고 거기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집 주소부터 얼굴, 이름, 심지어 직장까지. 주현 씨는 남편과 여자의 모든 신상 정보를 입간판에 적었습니다. 둘 다 교수니까 우리 남편도 의대 교수니까. 뭐 사회학과 대학원장이에요. 또 아주 나쁜 년이에요. 그런 게 교수래요. 학계 저명 인사라는 두 사람의 불륜 행각. 그런데 주현 씨를 경악해 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얘는 누구냐면요. 저하고 대 4년 다니면서 절친이었어요. 4년 내내.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주현 씨의 40년 지기 친구였던 것. 아니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저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대학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합창단과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나는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4년 동안 친한 친구였죠. 같은 서클에. 우리 남편이랑 같은 서클이고 라고 되게 친했어요.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어울렸던 사람이 바로 주현 씨의 남편이었답니다. 대학 졸업 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주현 씨. 그런데 몇 년 전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는데요. 13년에 대학교 동창이 비틈을 해줘서 알았어요. 너는 그러니까 네 남자친구 있어. 근데 그게 네 남편이라 말을 안 하고 남자친구 있어. 그래서 나는 흘려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 남편이었어요. 아이고. 안 좋은가 봐. 아니라 그냥 하늘이 노랬어요. 아이고. 친구의 불륜 상대가 남편이었단 걸 알고선 큰 충격에 빠졌다는 주현 씨. 믿기 힘든 나머지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었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내가 안다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륜을 저지르다가 지 남편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쟤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어요, 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녀의 친구는 불륜을 들켜 간통 고소에 이혼까지 당했다는데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는 주현 씨. 이게 정말 사실인 걸까?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친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왜? 여쭤보려고. 방학이라 자리를 비웠다는 교수. 조교 역시 주현 씨의 1인 시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데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오셔서 시위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작년 18년 4월 정도였고요. 그다음 올해 한 19년 6월 정도에 또 다시 이번에 더 많은 배너를 한 12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제 계시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그녀. 입간판을 본 주변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아니 근데 사실이 아니라면은 계속 그렇게 있게 가만히 안 두시지 않을까요? 아무런 조치도 않지 않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좀 맞는 말이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처리를 알아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약간 그래도 뭔가 있어서 그냥 냅두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교수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동안 해당 내용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 그녀의 의심은 확신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언제였을까? 그래서 내가 2014년부터 제가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동창들이 2014년 벽부터 네 남편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해서 안 믿었어요. 그 소문이 잦아지지 않았어요. 또 들었어요. 1월에 듣고 안 믿었는데 2월, 3월 계속 어떻게 우연한 게 자꾸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오랜 친구였던 교수에게 직접 소문의 진상을 물어봤다는데요. 너 우리 남편하고 이상한 관계라고 나 소문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친구니까 난 직접 묻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나는 기억도 안 난다. 얼굴 기억도 안 나고 나는 만난 지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나는 기억에도 없는 애야.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뜬 소문이라는 교수의 해명. 말만으론 선뜻 믿기 어려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네 남편이 나한테 전화 좀 하게 했다고. 어? 그래서 네 남편하고 나하고 통화 좀 하면은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 교수의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된 주현 씨. 그런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이란 사람이 우리 남편한테 앞으로 전화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끊었어요. 그게 라고 확인할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전화가 우리는 불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주 교활하고 겉멋술색 뛰어난 애예요. 이후 교수가 전화를 피하고 집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주현 씨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다는데요. 모든 상황이 다 그 소문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조강지처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헤어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남편과 교수. 주현 씨가 입간판을 만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주현 씨의 외침에도 교수가 침묵하는 건 불륜을 인정한다는 신호인 걸까?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입간판에 적혀 있는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말 이곳에 살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PD 최원준입니다. 혹시 제가 저 앞에 배너에 적혀 있는 호수를 보고 왔는데요. 뭐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문을 열고 나오네요. 문을 쉽게 열어주네요. 지금 남편분이신가요? 밖에서 주장하는 바대로라면 이 집이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과 불륜을 피웠다는 여자가 같이 사는 집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5월 31일 날 여기 이사를 갔어요. 이사 온 뒤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 이런 시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화가 났죠. 자신은 주현 씨의 남편이 아니며 이곳엔 교수가 살고 있지도 않다는데요. 저희 집에 주소가 써 있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얘기를 몇 번 나눠봤죠.
20주를 제가 살고 있다. 주소만이라도 빼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저더러 볼을 받고 왔다고 그 20일에 상식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분이더라고요. 야, 뭔가 이상하네요. 불륜과는 전혀 관계없는 집 주소가 입간판에 공개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남자. 혹시 이사라도 간 걸까? 그러던 중 교수와 연락이 닿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 만난 그녀는 바로 노회련 교수. 근데 막 지원해주면서 전문가로 각종 방송 매체에 자주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서류도 이제 이번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사례가 나와. 뭐가 말이 되는 얘기면 근데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이게 황당하게 안 느껴지는 분들도 있나 봐요, 사실은. 아니, 주현 씨 남편과의 불륜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랍니다. 이거가 이제 그 가족관계증 용서. 네네네. 아버지, 엄마, 남편, 딸.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적도 남편과 이혼을 한 적도 없다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그냥 황당했었거든요. 제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는 교수와 가족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막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겠어? 아니 뭐라도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시니까 그럼 가족 증명서는 있어? 저는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막 일일이 제가 막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럴 분이 아니고요. 뜬 소문이 사실처럼 번지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해명 전단까지 돌렸다는 야, 참 황당하네요. 야, 그럼에도 소문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데요. 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교수의 남편 역시 이런 상황을 겪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끔찍하죠. 그거 보면 그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에다가 막 큰 글씨에다가 얼굴까지 해가지고 보면은 그 아마 누가 봐도 아주 추해 보일 텐데 더구나 당사자로 볼 때 정말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죠. 인시위가 보호되면서 그 대신 주현 씨는 꽤 오랜 기간 아내를 괴롭혀 왔다는데요. 한 4, 5년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씨한테 제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뭐 그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1인 시위가 계속되자 주현 씨를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었답니다. 몇 년 전에 전화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 전화 뭐 5년 전 목소리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그 본인의 남편이 저를 매수해서 제가 전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서 연극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조차 부인하며 도무지 교수 부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주현 씨. 게다가 인터넷에서도 교수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결국 주현 씨를 고소했다는 교수.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민사소송, 뭐 형사소송, 지금 종로경찰서에도 이제 고소를 하고 추가 고소를 지금 2번이나 하고 그런데도 법이 너무 이상한 게 우리 경찰서 계속 파출소 전화하고 와서 그냥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1인 시위. 그래요? 형사고소 9회 및 민사소송 1회,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주현 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데요. 아니 왜 저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원래 1인 시위 그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표현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인지 혹은 진실인지 이거를 지금 당장에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당장 취할 수는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럼 민사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또 사후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1인 시위니까 뭐 신고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진실마저 가려버리는 거짓. 그녀는 대체 왜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40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때 친했죠. 물리대 합창반을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파트였으니까 또 친했으니까 또 동아리를 데리고 갔죠. 친구가 저한테 막 이런 시도 보내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글씨를 참 예쁘게 잘 써요.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진짜 수수한 면이 있고 이렇게 순박한. 의사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던 주현 씨가 17년 전 어렵게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떠나게 되니까 그 상처가 너무 큰 건지. 남편의 외도에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는 주현 씨. 이젠 고민을 들어준 친구마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렵게 그녀의 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힘들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것처럼 저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려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17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어느 것 하나 쉽게 믿을 수 없게 돼버렸다는 주현 씨. 남부러울 게 없었던 가정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다는데요. 이 집은 1997년부터 여태까지 사는 집이에요. 22년째 내가 남편하고 살 때 산 집이에요. 가구도 다 그대로. 진짜 남편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으니까 당연히 아기 낳으면 더 행복해고. 남편이 저한테 이랬어요. 가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주현 씨. 그녀가 가정에 헌신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병이 났죠.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병이 났죠. 제정신이 아니게 애들 공부를 따라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료를 못 받았어요. 애는 고3인데. 전업주부였던 주현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외도가 실제 있었군요. 예. 힘들게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데요.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아들을 책임지고 돌려보내줬으니까 저한테 아들을 책임지고 본가를 돌려보내줄 테니까 설득해서 제발 간통고소만 하지 말아라. 시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참고 있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 주현 씨에게 돌아온 건 남편이 아니라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건 나 정신병자고요. 내가 나쁜 여자로 돼 있어요. 자기가 유부녀하고 노는 것을 아내가 인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출을 해서 이혼 소송을 피디님 같으면 화 안 나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가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이 내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라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이듬해부터 시작된 법정 다툼. 3심까지 가는 싸움 끝에 법원은 주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또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주현 씨는 이렇게 무려 7차례나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데요. 치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이제 1심에서 이혼 청구 기각되면 2심, 3심까지 계속 해보는 경우는 적고요.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못을 한 남편은 여전히 이혼만을 요구하며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자식이나 가정이 없었으면요.
정말 머리 풀고 돌았어요, 진짜로. 남편이 돌게 만드니까. 17년째 계속된 싸움. 피폐해진 건 주현 씨의 삶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네요. 아빠는 계속 법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접촉조차 엄마는 계속 만나려고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도 아빠가 전혀 대응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가족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데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진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아 야, 참.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병적인 의식만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외면하고 방치했던 한 가족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마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됐네요, 진짜. 그녀는 언제쯤 거짓과 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얘가 감옥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무슨 처벌받기를 원하겠어요. 이게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특히 막 사진을 갖다가 저렇게 대로에다가 놓고 자꾸 알려지고 이런 거가 빨리 중단됐으면 좋겠어요.